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은 저자가 제네시스 박 님이라고 저의 지인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아주 이름난 소문난 세무, 절세 강사로 활동하고 있죠. 요즘은 직방TV 거기도 나오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네시스 박 님께서 신간이 나왔다고 저에게 이렇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네시스 박님을 제가 만난 거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정도 됐었는데 그 사이에 부동산 투자도 성공적으로 하시고 절세 강의도 하고 세금 전문 유튜버, 네, 부동산 투자 강사, 그다음에 많은 책을 낸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가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회사 준이 그만두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참 집값도 많이 오르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집을 사려면 어떤 집을 사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이런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타인의 경험, 남들은 과거에 그럼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어떻게 해서 실패하지 않았는지를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책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권 이상을 봤을 때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하다가 실패할 것 같고 잘 모르겠고 어려울 것 같고 그랬습니다. 이 책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 투자자가 아닌 평범한 우리가 접근하기에 실거주를 해결할 수 있고 투자의 위험 요소가 가장 적은 것이 아파트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4번 동안 4번의 이사를 하며 내 집 마련과 동시에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나는 투자금의 20배에 가까운 자산 증식에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그런 일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죠. 돈을 조금 벌면 나는 이제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둘 거야 라고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했길래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첫 부분에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가 나와요.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더니 사업이 이제 아버지 사업이 많이 어려워져서 단칸방으로 수능 끝나고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때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에게 꼭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경매가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부동산을 싸게 사는 법 이라면서 자금이 없을수록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했대요. 자금이 없을수록 알아야 하는 내용이 별표할게요. 돈이 많아서 경매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면 반드시 부동산 공부를 해야 하며 그 공부를 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부동산 경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학을 다니다가 재수를 하게 됐고요. 재수를 내서 원하던 대학에 입학을 하자 마음의 여유가 생겼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강조하시던 부동산 경매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당시 내 또래 중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는 친구는 거의 없었다. 대단하죠. 네. 그래서 그 사업에 어려워져서 부유했다가 힘들어진 아버지의 그 말에 부동산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계속 부자였다면, 계속 사업이 잘 됐다면 아들이 굳이 대학교 때 부동산 경매를 공부할 필요는 없었겠죠. 자, 그럼 부동산 경매 강의는 언제 들으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다들 강의 듣는 거 좋아하시죠? 투자금, 대출금 등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가 되었을 때 강의를 듣는 게 좋대요. 지금 내가 투자금도 있고 대출도 나오고 내가 오늘 당장 낙찰을 받을 거야 했을 때 듣는 게 좋습니다. 경매 강사는 반드시 낙찰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내가 낙찰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강사가 경매 강의만 하고 낙찰을 안 받으시는 분이다. 부동산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되게 곤란하겠죠. 그래서 실전과 이론을 겸비한 그런 강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분은요, 이제 자기가 어디에 살았고 어느 역 근처에 왜 이 집을 샀고 내 직장은 어디고 걸어서 몇 분이고 이렇게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정말 도움 많이 될 책인데요. 어떤 역에 있다가 회사에서 더 먼 서울에서 더 바깥쪽인 하나 둘 그 위쪽 역으로 집을 옮겼대요. 대부분 이사를 할 땐 더 좋은 곳으로 안쪽으로 혹은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2역이나 더 위로 올라간 이유를 써놨습니다. 한번 참고하세요. 새로 이사하는 집이 역에서 가까울 경우 집에서 역까지 가는 시간이 줄어든다. 자, 이전에는요, 역이랑 되게 멀었던 거죠. 근데 2정거장 더 올라가는 대신에 집이 지하철역에서 가까워진다면 전체 통근 시간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다. 뭐다? 시간이다. 집에서 직장까지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교통수단이 더 발달할 것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한다. 집을 고를 때 절대적인 거리보다는 소요 시간이 중요하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을 보기 위해서 네이버 길찾기를 많이 활용해요. 우리 회사에서 그 아파트까지 네이버 길찾기를 하면 도보 몇 분 뭐 다 계산이 되거든요. 물론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많이 정확한 편이죠. 여러분도 그런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이 집이 좋은지 저 집이 좋은지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의 위치가 다 다르니까 나한테 회사를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집은 다 다릅니다.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이거나 9억 원 초과의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 대출이 원천 차단됩니다. 2020년 1월 20일부터 올해부터 사실상 전세 대출을 새로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전세 대출을 할 때는 고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전세 대출을 회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세 자금 받으실 분들은 참고하면 좋은 그런 정책도 나와 있고요. 자, 어떻게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고 아이를 이렇게 돌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었을까요? 우선 집 근처 도서관에 가서 부동산 관련 책을 모조리 빌려와 읽었대요. 빠르게 주요 내용을 훑어보고 중요한 걸 메모를 하고요. 마음에 드는 책은 별도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날을 잡아서 서점을 방문해서 부동산과 관련해 어떤 책이 나왔는지 살펴보면 흐름과 전망을 알 수 있대요. 재개발, 재건축 책이 인기라면 재개발, 재건축이 인기겠구나. 분양 관련 책이 많이 나왔다. 청약. 그럼 분양이 요즘 핫 이슈구나. 최소 한두 달 정도는 이런 독서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해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동산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여기 뭐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요. 혹은 뭐 전세를 끼고 미리 사놨다가 나중에 이사 들어오려고 해요 하면서 내가 이사를 이제 올 것처럼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지하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지하철 중에서도 일자리 노선이 중요하다고 해요. 자, 일자리 노선이 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서울에 많은 지하철이 있지만 그 중에 2호선, 5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이렇게 5가지를 좋은 일자리가 지나다니는 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2호선은 종로, 중구, 영등포, 강남 등 서울 교통의 요지를 구석구석 지납니다. 5호선, 마곡, 영등포, 종로, 강동 등 최근 새로 개발되는 서울 지역을 지나갑니다. 목동과 화곡 등은 서울의 사건이 좋은 지역으로 꼽히죠. 7호선, 강남, 가산 디지털 단지를 지나면서 노원, 부천 이렇게 집이 많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있어서 연결성이 좋습니다. 9호선, 마곡, 여의도, 강남, 강동을 지나면 노선 전체가 한강 이남의 좋은 지역들을 지난다는 게 특징이죠. 여기 하나 더한다면 아주 저렴한 가격, 그러니까 급행, 아주 빠르게 가는 노선을 이용하면서도 비용을 비싸게 내지 않는다는 게 9호선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신분당선, 역 개수는 다른 노선보다 적지만 강남, 양재, 판교, 광교 등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을 많이 지나갑니다. 이런 라인들을 위주로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단지의 시세나 실거래가를 체크할 때요. 믿을 수 있는 KB 시세,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KB 시세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KB 시세가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준이 됩니다. 어떤 은행과 상관없이 무조건 KB 시세를 봐요. 어떤 기준이 되는 시세라고 볼 수 있겠죠. 면적별 시세, 시세 변동 추이, 최근 6개월 실거래가, 주변 단지 유사 면적대 시세 비교 등등을 통해서 하위 평균, 일반 평균, 상위 평균가로 가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느 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이 클릭하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지역의 유사 단지,
어느 아파트는 얼마고 전세는 얼마고 매매는 얼마고 이런 것들이 그래프로 표시가 됩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어요. 집을 어느 날 사러 갔는데 사정이 있는 물건을 샀대요. 매도자가 사정이 있어 내놓았대요. 지방으로 발령 나서 집을 내놓았는데 이 경우 협상만 잘하면 가격을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집을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팔아야 되는 상황. 뭐 이민을 간다. 이런 거 되게 급하죠. 그래서 매도자가 어떤 이유로 집을 내놓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가격을 좀 많이 깎을 수 있었다고 해요. 매도자는 급한데 매수자가 별로 없을 때 이런 시기에는 집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 집을 살까 말까 고민될 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리더라도 더 떨어지지는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집을 사서 원래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월세집보다 되게 월세를 살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계속 그냥 월세 살면서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투자를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좀 불편하게 살면서 돈을 벌어볼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서울은요, 현재 지금 12, 16 대책으로 인해서 대출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9억 원 이하의 주택들이 가격이 대출도 나오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상승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지역들을 관심 있게 보자. 9억 이하 서울주택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기도는 그럼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신분당선 라인에 집중하자라고 해요. 교통이 좋은 지역, 강남을 통하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경기도는 계속 커져가고 있어서 서울의 인구를 앞질렀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에요. 서울은 세대수는 이게 있는데 작은 세대들이 이제 존재하죠. 경기도로 많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집값이 너무 비싼 것도 한몫하지 않나. 그리고 서울 안에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한몫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도에는 많은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가 생기고 있죠. 서울 강남에서 20km가 넘게 떨어진 지역도 신분당선 지하철을 타면 30분 이내에 갈 수 있다고 해요. 더구나 2022년 신사 강남 구간이 개통된다면 기존 분당선, 3호선, 2호선뿐만 아니라 7호선, 9호선, 3호선이 추가로 연결이 되기에 더 많은 이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의 웬만한 일자리는 한 번 정도 환승을 해서 모두 도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신분당선, 말이 많죠. 신분당선역을 기준으로 동천역, 수지구청역, 성북역 여기를 가봤더니 일자리 접근성이 좋고 학군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9억 원 이하의 집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와 학군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중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일자리 접근성을 더 높게 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더 가까운 집을 선택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찍어주고 있어요. 새 끼고 사두기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월세를 살면서 새를 끼고 집을 사놓은 이유는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나중에 이사갈 집을 미리 사놓는 거죠. 나중에 살려고 보면 너무 많이 올라 있으니까요. 매매와 전세 차이가 내가 뭐 1억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요. 내가 1억이 있다면 매매 전세 차이가 1억이 나는 집을 사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게. 그럼 학군이나 살기 좋은 것을 기준으로 두고 산 다음에 수요가 높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혹은 아직 저평가가 됐다. 앞으로 이 가격은 더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 지역들은 또 가격이 오르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럼 시간이 지났을 때 임차인이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을 내가 대출을 받고 또 모은 돈으로 돌려주고 집값이 오르니까 대출이 이제 또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 그리고 뭐 집값의 일부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가 처음에는 작은 집에 살다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이런 플랜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도 썼던 방법이고요. 저도 이 방법으로 아이들과 8년을 전세를 살았어요. 제가 집이 있었지만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돈을 더 모으면 들어가야지, 돈을 더 벌면 들어가야지 해서 8년 동안 계속 전세를 살았어요. 만약에 집을 내가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예산을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2017년도에 4억 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대요. 그 다음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4억 원에 살 수 있는 집을 이분이 회사가 판교니까 강남 양재 판교 정자까지 그 라인을 쭉 보면서 4억 원대 집이 있는지를 봤대요. 예산 범위에 들어오는 집들이 보였습니다. 동천역, 수지구청역, 성폭역까지 구매가 가능했고요. 상현역으로 가니 다시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했대요. 광교랑 가까울수록 또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동천역부터 성폭역까지의 아파트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또 중요시 봤던 것들이 학군인데요. 이제 역을 봤으면 그 다음에 학군을 보셔야죠. 학군은 어느 학군이 중요할까요? 아기가 너무 어리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요즘은 중학교 학군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대입이 결정돼요. 옛날처럼 뭐 평준화해서 아무 고등학교나 가는 게 아니라 특목고도 있고 뭐 자사고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중학교 때 자기의 꿈을 찾아서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해서 뭐 애니메이션 잘하면 애니메이션고, 로봇고,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고등학교, 디자인, 정말 그렇게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자기 꿈이 없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인문계 간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고등학교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등학교를 가려면 그런 고등학교를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중학교를 가야 돼요.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중학교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중학교 학번이 좋으면 엄마들이 초등학교부터 이제 입학을 시킵니다. 그래야 초등학교 마치고 그 동네 그 중학교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어떤 초등학교는요 6학년이 될수록 애들이 많이 들어와요. 입학하는 애들보다 졸업한 애들이 더 많다. 이런 지역은 선호도가 있다라고 보겠죠. 반대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다 떠난다. 이 동네는 중학교가 별로야, 못 다녀 라고 떠난다. 이런 지역은 좋지 않겠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떠나는 지역은 가격이 오르기 쉽지 않고요. 들어오는 지역은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집값 상승할 때는요. 아파트가 상승할 때 흐름은요. 역 주변 소형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갑니다. 대장 아파트, 대표단지가 가격 상승을 주도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구석구석 가격의 상승 흐름이 반영됩니다. 나중에는 나홀로, 빌라, 주상복합 같은 것까지 오릅니다. 새 아파트를 살까요? 오래된 아파트를 살까요? 라고 많이 고민을 한대요. 근데 요즘 이제 인기 있는 아파트의 필수 요건이 바로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좋은지를 보려면 직접 가서 보세요. 새 아파트도 가보시고 비싼 아파트도 가서 어떤 시설이 있길래 여기 이렇게 비싸지?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는 물론이고요. 골프 연습장, 수영장, 키즈 카페, 도서관, 뭐 탁구장 이런 것들도 안에 막 생겨나고 있어요. 저 배드민턴장 있는데도 본 적 있어요. 그리고 단지 안에 커피숍, 입주민 전용 커피숍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파트는 조식 서비스도 하는 곳이 있죠. 사물 인터넷 기술을 결합해서 스마트폰으로 집 안의 온도와 조명을 맞추기도 하고요. 미세먼지에 대비해서 자동 공기청정 시스템, 환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가정 내 음식물 처리 시스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구축도 있지만 내가 어떤 게 이제 필요한지 입지가 나쁘지만 새 아파트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결국에는 각자의 방식대로 선택하라고 합니다. 본인의 생각과 선호도가 중요하다. 그 아파트가 대체 불가한 어떤 장점이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것을 꼭 체크해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장 집을 살 때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일자리 때문에 이사를 하고 돈을 그 회사에서 벌어야 되니까 그 동네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일자리다. 지금 지방 중에서도 집값이 많이 떨어진 지역은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업이 안 좋아졌다. 그럼 이제 조선업으로 일했던 동네들이 집값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그런 일자리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해요.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일단 먹을 수 있어야지 사는 문제를 생각하겠죠.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많을수록 가치가 올라간다. 서울은 강남, 종로, 여의도, 구로랑 가산 디지털 단지 중심으로 일자리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 중에서 학군이 더 좋거나 그러면 더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지하철에 가깝다. 더 비싼 거죠.
부동산 가격 상승은요, 구축 아파트가 먼저 오르고요, 신축 아파트가 오르고, 재건축, 재개발이 오릅니다. 마지막에 주상복합과 나홀로 아파트가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안 사다가 나중에 딱 봤을 때 주상복합이랑 나홀로가 가장 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매수를 할 때는 반드시 가격의 흐름을 잘 체크하면서 내가 막 차를 타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합니다. 호황기 때는 주상복합 나홀로도 팔릴 수 있지만 불황에 접어들면은 팔기가 힘들 수도 있겠죠. 부동산 업계는 아래와 같은 말이 있대요. 이분이 원래 절세 전문 강사잖아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세금의 99%가 이미 결정된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가끔 질문하세요. 뭐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절세하는 방법이 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입을 다 하고요,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는 순간 세금의 99%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절세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파는 순서 정도 바꿀 수 있겠지만 계약서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를 하면 아주 좋아요. 공동명의 하면 좋은 이유, 양도차익이 1억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는 양도세가 1,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절반의 양도차익, 즉 5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명이 1억을 내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5천만 원씩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율로 납부를 하니까 구간별로 세금이 달라요. 구간이 낮을수록 세금이 싸요. 그러니까 1억을 벌었다 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5천을 벌면은 이제 절반이 아니라 더 조금만 냅니다. 그래서 1인당 500만 원 정도만 세금을 내면 돼요. 5천이면 500 정도. 그래서 세금이 500만 원 정도 절하게 됩니다. 명의만 나눴을 뿐인데. 양도차익이 1억이 아니라 2억, 3억인 경우는 더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샤시, 발코니, 보일러 교체, 상하수도, 배관 공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집을 팔 때 이제 필요 경비로 집어넣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집값이 이만큼 올랐지만 이러저런 거 써서 요만큼 깎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영수증이 없어도요, 실제 지출한 내용이 계좌에 찍혀 있거나 거기다 이제 적는 거죠. 내가 어느 업체에다가 이걸 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내용인데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는 분도 있대요. 막 짜잘한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 아는 분은 사진 막 찍어서 이렇게 수리를 했다고 막 서류에다가 다 미리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출 항목도요, 미리 보관하셔야지 집을 팔 때 찾으시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집이 하나도 없으시다면 혹은 1주택자라면 이걸 추천을 드려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갈아타기 전략. 자, 집이 한 채가 있으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리고 집이 한 채가 있다가 1년 후에 두 번째 집을 사고요. 두 번째 집을 사고 나서 3년 내에 1번의 집을 팔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1번 주택에 대해 세금 안 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평생 세금을 안 내고 두 가지 이제 집을 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예외 사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지금 뭐 비조정 지역은 거의 뭐 지방 위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 살펴보시 조정 지역 치면 나옵니다. 1번 주택을 예전에는 3년 안에만 팔면 됐는데 지금 1년 안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팔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어쨌든 조정 대상 지역에 사신다면 첫 번째 주택도 이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거주 요건이 생겼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간 이런 책을 많이 보시거나 기사도 꾸준히 보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서울 경기권에서 어떤 아파트를 하면 좋을까? 저평가된 아파트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돈 되는 부동산을 얻을까? 그래서 부동산에 가고 싶으신 분은 아파트 투자의 정석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네이버 카페 선한부자 프로젝트에서 서평단 10명 선정합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